마켓 무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역대급 침체에 빠져 있지만 국내 5대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3분기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번 3분기까지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 벌써 1조 클럽 가입의 신고서를 성공적으로 제출했습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조 416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67% 성장세를 이뤄냈습니다. 3분기 순이익만 떼놓고 보더라도 3,370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72.1%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부 사항을 봤을 때는 브로커리지 수수료 손익이 작년보다 약 7% 증가했습니다. 국내 주식의 수수료는 부진했지만 최근에 미국 주식 열풍이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국내 주식 수수료는 6% 감소했지만 반면에 해외 주식의 거래 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6%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다음으로 많이 수익을 벌어들인 증권사는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35% 증가하면서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7,513억 원 기록했고요. 뒤이어서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도 6천억 원대에서 5천억 원대까지 순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46.5%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들 이렇게 호실적에 더해서 최근 국내 증시에서 불고 있는 밸류업 흐름까지 맞물려지면서 투자 매력도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NH투자증권은 가장 좋은 실적을 벌어들인 한국투자증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지주를 최선호주로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목표 주가 11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경상이익의 체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서 IB와 트레이딩 중심의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충당금 적립액과 손실액도 크게 축소되는 구간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서 밸류업 지수에도 편입이 된 바 있죠. 2024년 배당 수익률은 5.1%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선호주로는 삼성증권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 역시 실적이 양호했는데요. 목표 주가 6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실적 개선과 밸류업 모멘텀 모두 보유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2024년 대형 PFD를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다가 PF 충당금은 오히려 환입이 되고 있고 또 제2금융권의 계열사 없어서 또 추가 손실 여지도 제한적이다라고 전했고요. 이에 따라 실적 개선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소 배당 성향을 가정하여도 최소 8%의 수익률은 예상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증권과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이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증권을 비롯해서 증권가의 실적이 순항하면서 증권가의 존재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3% 넘게 하락하면서 19만 원대 깨지고 1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주가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일각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한국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국내 상장 종목 중에서는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뭐 두 번째로는 이제 SK하이닉스 쪽이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지금 이제 매수를 좀 강력하게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뭐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일단 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좀 작은 이유가 아무래도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초라한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SK하이닉스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주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저는 반등을 보여준다면 SK하이닉스가 좀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뭐 어제도 좀 하락했고 오늘도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약 8% 정도의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틀 연속으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저도 하나의 뭐 개인 투자자로서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보여준다면 추가적으로 좀 매수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HBM에서는 일단 뭐 주도적인 지금 현재 기술력을 좀 가져가고 있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팔로우로 이제 따라가는 입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죠. 엔비디아의 제슨왕이 최근에 뭐 1년 정도 걸린 내년 하반기에 나올 HBM4를 6개월만 좀 더 당겨서 생산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현재 수요가 엄청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내년 실적은 이번 연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 가도를 좀 달릴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매크로 흐름들, 정치적인 매크로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매수해야 될 부분이지 절대 좀 물러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계속 관심 가져야 되고 그리고 뭐 최근 또 TSMC가 중국 쪽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규제, 제재를 받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수출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공장을 2개씩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DRAM도 만들고 있고 SSD도 만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타격이 오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도 좀 많이 좀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도 좀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회사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HBM의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퍼스트 무브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삼성전자보다는 더 빠르게 좀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도 그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좀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주가 조정 받는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실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잘 안 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다시 한번 중국을 좀 규제를 할 테고 또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스트롱맨, 이 트럼프가 나서게 되면 지금보다 더 규제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내년이 돼서 트럼프 2기가 이제 들어서고 그 이후에 정확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주가가 다시 한번 순항을 할 것이다. 제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장이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또 박선식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대동인데 이 기업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가시죠. 네. 최근에 좀 농기계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빠졌던 이유가 아무래도 TYM의 이제 회계 투명성 논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과하게 빠진 측면이 있는데 거의 지난 이제 2019년 후반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자본 총계 대비 이제 절반 이하로 시가총액도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실적은 오히려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안 난 것 같은데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전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295억이 나왔는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6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측면이 나오고 만약에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온다면 지난 2022년 영업이익 800억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달성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일단 이 농기계 섹터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새롭게 이제 엮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북미 쪽에 일찌감치 진출을 했고 또 유럽 쪽에서도 일찌감치 진출을 해서 이 북미와 유럽에서 해외 매출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한 1조 4천억대의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전혀 이제 매출적으로는 실적이 꺾이지 않는 그런 탄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도 2019년부터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제 재건이 되게 된다면 확실히 이제 재건 테마에 대동도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300억인데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4,777억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잘 관심을 갖고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 흐름을 서서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다행히도 좀 눌렸어요. 원래는 이게 오늘 양봉이 길게 나왔으면 따라잡기가 살짝 애매했는데 쭉 눌렸기 때문에 지금 가격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9,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 8,700원 정도짜리까지 한 200원 정도 텀을 두고 한번 이렇게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지금 월봉상 흐름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눌렸거든요. 지난 2020년 정도, 2019년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반등력이 여기 월봉상 60선짜리인 1,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1,500원짜리까지는 노려보시는데 혹여 좀 강하게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12,000원 정도 부근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동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입니다. 오늘 1.5% 넘게 상승세 12만 4천원대가 터치가 나왔는데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워낙 주가가 최근에는 또 많이 올라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박수건 대표님께서 여러 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좀 KTNG에 대해서 좀 맞아요. 말씀을 좀 네. 드렸던 부분들이고 뭐 멀티비타민 드실 바에는 차라리 좀 홍삼을 드시는 게 더 몸에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 자, 아무튼 좀 동사가 지금 현재 뭐 담배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전자담배라든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력 제품들의 3대 제품들이 매출이 지금 현재 1조 원을 좀 넘어선 상황이고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들인데 아무래도 주중환원 정책이 최근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관심도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수는 내려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KTNG가 어떻게 보면 좀 경기 방어적인 성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갑자기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홍삼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안 드신다든가 담배를 피시던 분들이 갑자기 담배를 끊으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뭐 그렇진 않죠 요즘에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리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시장 쪽으로도 상당히 수출도 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시장의 홍삼 시장이 보게 되면 전체 글로벌 시장이 한 3조 원이 넘습니다. 3조 1,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시장에 있어서도 동사가 가지고 있는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상당히 좀 브랜드 파워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좀 계속해서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동사가 지금 이제 뭐 4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2027년간 지금 대략적으로 약 2조 4천억 정도 현금 배당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1조 3천억 정도 자사주를 지금 매입하겠다 얘기했어요. 이걸 다 합치게 되면 3조 7천억 정도 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책을 지금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부분들은 그동안 KTNG가 현금만 쌓아만 두고 그랬던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KTNG를 이제는 상당히 좀 배당주로서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회사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보면 EPS가 좀 약간 머물러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무튼 KTNG에 지속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TNG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니드입니다. 오늘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박서진 파트너님, 요 휴니드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최근에 이제 방산 테마가 계속 핫하죠. 휴니드도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왔고 3분기, 4분기 실적, 전년도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3분기랑 4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전년도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니드 한번 잘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휴니드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한동안 좀 움직이지 않다가 오늘 아주 강하게 잘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드론 테마에 엮인 것 같은데 이번에 휴니드가 이제 마넷이라는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해냈는데 군 최초로 전투원을 비롯해서 AI 서버 그리고 드론, 무인 수색 차량, 다종 로봇, 전차 장갑차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복합적으로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드론 관련 이슈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시세를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8,970원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재차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지난 고점인 11,2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니드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원 대표 그리고 박정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